쉐마식의 레이디메이디 인생 5번째 시간입니다. 1934년에 이 세상에도 기적이 있다. 그것은 피가 굶어 죽지 아니한 것이다. 그는 최근 일주일 동안 돈이 생긴 데가 없다. 잡힐 것도 없었고 어디서 벌이를 한 적도 없다. 그렇다고 남의 집 문 앞에 가서 밥 한 술 주시오 하고 구걸한 일도 없고 남의 것을 훔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굶어 죽지 아니하였다. 야위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멀쩡하게 살아있다. 피와 같은 인생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이 싹 치운다면 근로하는 사람이 조금은 편해질지도 모른다. 피가 소부르주아지 축에 끼이는 인텔리가 아니요 노동자였더라면 그동안 거지가 되었거나 비상수단을 썼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러한 용기도 없다. 그러면서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다. 그렇지만 죽기보다 더 귀찮은 일은 그를 잠시도 해병시켜주지 아니한다. 그의 아들 창선이를 올려보낸다고 어제 편지가 왔고 오늘은 내일 아침에 경성역에 단도한다는 전보까지 왔다. 오정 때 전보를 받은 피는 갑자기 정신이 난 듯이 쩔쩔매고 돌아다니며 돈 마련을 하였다. 최소한도 20원은 하고 돌아다닌 것이 석양 때 겨우 15원이 변통되었다. 종로에서 풍론이 냄비니 양재기니 숟갈이니 무언이 해서 살림나부랭이를 간단하게 장문하여 가지고 올라오는 길에 전에 잡지사에 있을 때 안 XX 인쇄소의 문성과장을 찾아갔다. 월급도 일 없고 다만 일만 가르쳐주면 그만이니 어린아이 하나를 써달라고 졸라대었다. A라는 그 문성과장은 요리조리 칭찬을 하던 끝에 그는 피가 누구 친한 사람의 집 어린애를 청구하는 줄 알았던 것이다. 보통 학교나 마쳤나요? 하고 물었다. 아니요. 피는 솔직하게 대답하였다. 나이는 몇인데 9살. 9살? A는 놀라 반문을 하는 것이다. 기왕 일을 배울 테면 아주 어려서부터 배워야지요. 그래도 너무 어려서 원. 네 집에요. 내 자식 놈이랍니다. 피는 그래도 약간 얼굴이 붉어짐을 깨달았다. A는 이 말에 가장 놀라운 일을 보겠다는 듯이 입만 벌리고 한참이나 피를 물끄러미 바라다 본다. 왜 내 자식이라고 공장에 못 보내란 법 있답니까? 아니 정말 그래요? 정말 아니고 괜히 실없는 소리. 자제라고 해야 들어줄 테니까 그러시지. 아니 그건 그렇잖아요. 내 자식 놈이야요. 그럼 왜 공부를 시키지 않고 인쇄소 일을 배우는 것도 공부지. 그건 그렇지만 학교에 보내야지. 학교에 보낼 처지가 못 되고 또 보낸댔자 사람 구실도 못할 테니까. 거참 모를 일이요. 우리 같은 놈은 이 짓을 해가면서도 자식을 공부시키느라고 애를 쓰는데 대래 공부시킬 줄 아는 양반이 보통 학교도 아니 마침 자제를 공장일 보내요. 내가 학교 공부를 해본 나머지 크게 못 쓰겠으니까 자식은 딴 공부를 시키겠다는 것이지요. 글쎄 정 그러시다면 내가 내 자식 진배 없이 잘 데리고 있으면서 일이나 착실히 가르쳐 드리다마는 원 너무 어린데 애 차랍잖아요. 애 차라온 거야 애비 된 내가 더하지요만 그것이 제게는 약이니까. 피는 당부와 치아를 하고 인쇄소를 나왔다. 한 짐 벗어놓은 것 같이 몸이 갔더라고. 마음이 느긋하였다. 그는 집으로 올라가는 길에 싸전에 쌀 한 마를 부탁하고 호배추도 몇 통 사들었다. 그렁저렁 5원을 썼다. 10원 남은 중에 주인 노인에게 6원을 내어주니 입이 기미까지 찢어진다. 그 끝에 피가 사온 호배추를 내어주며 김치를 담가달라고 하니 선선히 응낙한다. 그리고 자식을 데리고 자취를 하겠다니까 깍두기야 간장이야 된장 같은 것을 아까운 줄 모르고 날라다 주곤 한다. 이튿날 전에 없이 첫 새벽에 일어난 피는 서투른 솜씨로 하룻밥을 지어놓고 정거장으로 나갔다. 그의 형에게서 온 편지에 S라는 고향 사람이 서울 올라오는 길에 따라 보낸다고 했으니까 피는 장선이보다도 더 낯이 익은 S를 찾았다. 가연 차가 씩씩거리고 들어섬에 인간을 뱉어내놓는 차간에서 S가 장선이를 데리고 두리번거리며 내려왔다. 어디서 생겼는지 새까만 고꾸라 양복을 입고 이하표 붙은 학생 모자를 쓰고 거기다가 보따리를 하나 쥐고 무엇 꾸린 것을 손에 들고 차에서 내리는 어린아이. 저게 내 자식이라니 라 생각하니
피는 어쩐지 속으로 얼굴이 붉어지며 한편 가엾기도 하였다. S가 두 손에 짐을 가득 들고 두리번거리다가 가까이 온 피를 보고 반겨 소리를 지른다. 창선이가 모자를 벗고 학교식으로 경례를 한다. 얼굴을 자세히 보니 4-5살 적에 보던 것보다 더 한층 저의 외가를 닮았다. 피는 그것이 몹시 불만이었다. 그새 재미나 좋았나? S에 하는 첫 인사다. 뭘 그저 그렇지. 괜한 산짐을 지고 오느라고 애썼네. 피는 이렇게 인사 겸 치하를 하였다. 원 천만에 그 애가 나이는 어려도 어떻게 속이 찼는지 너 네 아버지 알아보겠니? S는 창선이를 돌아보며 웃는다. 창선이는 고개를 숙이고 수줍은지 아무 대답도 아니한다. 피는 S와 창선이를 데리고 구름다리로 올라왔다. 저희 외할머니가 저 양복이야 떡이야 모두 해가지고 자네 댁에까지 오셨더라네. 오셔서 어제 떠나는데 정거장까지 나오셨는데 여러가지 신신당부를 하시되 자네에게 전하라고. S는 피가 그다지 듣고 싶지도 아니한 이야기를 뒤따라오며 늘어놓는다. 그의 가슴에는 옛날의 반감이 솟쳐올랐다. 별 걱정 다 하던 게로군. 내 자식 내가 어련히 할까봐 쫓아다니며 그래. 그래도 노인들이야 어디 그런가. 객지에서 혼자 있는데 데리고 있기 정 불편하거든. 당신께로 도로 보내게 하라고 그러시네. 그 집에 내 자식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보내라는 거야. 보낼 때면 그때 데려왔으려고. 피는 그것이 모두 그와 갈린 아내의 조종인 줄 알기 때문에 더구나 심정이 났다. 화가 나는 대로 하면 어린아이가 입고 온 양복도 벗겨 내던지고 싶었으나 꿀꺽 참았다. 일찍 맛보아 보지 못한 새살림을 피는 시작하였다. 창선이가 도착한 날 밤 창선이는 아랫목에서 삭삭 잠을 자고 있다. 외롭게 꿈을 꾸고 있으려니 생각하며 전에 없던 애정이 솟아오르는 듯하였다. 이튿날 아침 일찍 창선이를 데리고 XX 인쇄소에 가서 A에게 맡기고 안 내키는 발길을 돌이켜 나오는 피는 혼자 중얼거렸다. 레디메이드 인생이 비로소 겨우 임자를 만나 팔렸구나. 최만식의 레디메이드 인생이란 1934년 5월부터 6월까지 3회에 걸쳐 신동아에 연재되었던 최만식의 단편 소설입니다. 레디메이드 인생이란 만들어 놓았는데 팔리지 않는, 그러니까 임자 없는 기성품 인생이란 뜻입니다. 이미 운명은 정해졌으나 그 운명이 어디로 팔릴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 피는 세계적인 경제공황의 파급 속에서 극심한 실업난을 앓는 식민지 사회의 인텔리입니다. 비굴하게 취직을 부탁하러 갔다가 곧바로 쫓겨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작가는 당시 지식인 실업의 사회적, 역사적 원인을 장황하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구직에 실패한 피와 친구들은 장서를 전당부에 맡긴 잡힌 돈으로 연락가에서 술을 마십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면은 피가 아무런 말 없이 아들 창선을 인쇄소 직공으로 보내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고는 레디메이드 인생이 비로소 겨우 임자를 만나 팔렸구나라고 내뱉는데 이는 식민지 지식인의 비애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품에서 피가 아들을 창선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인쇄소에 맡기는 것은 단지 그의 생활이 궁핍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식민지 교육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 보이는 장치로서 아들을 인쇄소의 노동자로 보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